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17년이 감형이 됐어요. 우와, 싸다. 주가 조작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 라더견 사태라고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이게 와, 시간이 되게 빠르네. 벌써 2년 반이 지났네. 시간 너무 빠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2년 반 전에 이 콘텐츠를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회수가 80만 뷰를 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분을 느끼셨는데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 오늘 11월 25일 오후에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을 터뜨린 당사자 징역 8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심이 25년형이었는데 17년이 감형이 됐어요. 우와, 싸다. 수천억 원을 해먹었어도 거의 8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를 만들었어도 징역 8년. 야, 이거 주가 조작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 정도? 그래, 열심히 뛰자. 노동해서 뭐해? 열심히 투자해서 뭐해? 같이 투자 왜 배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 그 내용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이분입니다. 이분이고 기사 내용을 좀 보기 앞서서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간을 또 아껴드려야 되니까. 큰 문제가 터졌던 게 23년 4월입니다. 이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내려꽂혔어요. 그런데 그 8개 종목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거래량이 별로 없고 시가총액은 작고 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그리고 장기간 꾸준히 우상향했어. 뭐 한 61선, 뭐 2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어. 그게 거의 2년 동안. 이들이 작업을 시작했던 게 2020년부터라고 해요. 기획을 했던 건 19년부터였고 하여간 2년여간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해왔던 거예요. 뭐냐면 통정매매가 뭔지 알아요? 여러 계좌 쫙 깔아놓고 여기 계좌에서 팔면 여기 주식 그 계좌에서 더 비싸게 사주고 여기 계좌에서 더 비싸게 사주고 여기 계좌에서 더 비싸게 사주고 자전거래라고도 하고 통정매매, 짜고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년여간을 전문용어로 드리블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23년 4월에 무참히 깨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24년 2월에 1심에서 25년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엄청나게 깎아주셨습니다. 자, 들여다봅시다. AI가 참 좋아. 이거를 10분 만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 내가. 부당이득 규모 검찰 추산으로는 7,305억 원입니다. 와, 7,300억. 그리고 피해자 수가 약 900에서 1,000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증발한 시가총액이 8개 종목에서 약 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징역 8년. 야, Y스트리트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유튜브 찍고 막 하니? 왜 가치 투자를 배우고 있어? 이런 거 해야지. 씁쓸합니다. 근데 이때 라더견이라고 하는 주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가담을 했었고 유명한 뭐 전직 프로골퍼도 가담이 됐었고 가수 임창정 씨도 여기가 연루가 됐었죠. 그래서 어떤 그 무슨 뭐 모임 이런 자리에서 막 와, 얘는 신이야 신! 막 이렇게 하고 얘한테 돈 맡기라니까 막 이렇게 막 띄워줬다가 그게 또 엄청나게 구설에 올랐었죠.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검찰 조사 결과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맡겼을 뿐이다. 시세 조정에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임창정 씨는 지금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니까 24년 2월에는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징역이 8년형으로 확 줄었고 벌금은 1,465억 원에 추징금 약 1,81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17년이 감형이 됐다. 25년에서 8년으로. 그 배경을 봐야죠. 핵심이 이거예요. CFD는 시세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CFD 계좌. 여러분 아십니까? 알려드려야겠다. 예.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증권사 가서 계좌를 열죠.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열죠. 그런데 이 CFD는요. 내 이름의 주식 계좌가 아니에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이 하는데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되게 많이 합니다만 돈이 되니까 그 회사 이름으로 계약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에 사요. 그리고 10만 원에 팔기로 해요. 근데 나는 9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중에 10,000원의 차액만 결제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8만 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얘네한테 주는 거고 10만 원이 된다. 그럼 내가 10,000원을 받는 거고 일종의 장외 파생 계약이에요. 사적인 계약, 금융사랑.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CFT라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 판단은 뭐냐?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 즉 주가 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상장 증권, 즉 주식이나 상장된 주식이나 장내 파생 상품, 뭐 선물 옵션 같은 거 있죠. 시장 내에서 거래 가능한 선물 옵션 같은 건데 CFD는 장외, 시장 밖에 있는 파생 상품 일종의 계약이라 장외 계약이라 법적으로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의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일단 명시적으로는 이해가 가시죠? 뭐냐? 주가 조작은 어디서 해요? 시장 안에서 하잖아. 근데 이 CFD 계좌는 시장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장이고 여기가 주식시장이고 이 밖에서 사적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법적으로는 또 그게 맞네?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판사님이 법전 보고 너네 잘못했고 동시에 하한가 맞았으니까 너네가 다 책임져. 징역 몇십 년 살아라고 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구멍이 있는 자본시장법 제 176조 상장주식 장내 파생상품 선물옵션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주가 조작 책임 못문에 그래서 이제 나쁜 놈들아 들어라. 주가 조작은 CFD로 하는 거다. 찍어줬습니다. 법적으로. 바보같이 저 상장주식 가지고 하지 말고 CFD로 하라고. 그럼 이거는 무죄야 무죄. SG증권이랑 계약하고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랑 계약을 해서 주가 조작할 거면 CFD 계좌로 하라고. 이걸로 수천억 원. 답 알려주셨죠? 일종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 해서 징역 25년이 아니라 징역 8년. 싸게 수천억 원을 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의야? 근데 이게 현행법이라는 거. 그럼 고쳐야죠. 빨리 법을.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헛웃음입니다, 여러분. 통정매매로 인정하는 범위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실제로 이 계좌 저 계좌 그때 우리가 어떤 뭐 피해자분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무슨 뭐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라더견 일당이 시키는 거 얘기 듣고 이 주식 어떤 계좌를 얼마씩 사고 팔고 이렇게 핸드폰을 쫙 깔아놨대잖아. 수십 대를 책상 위에다가. 그리고 그 계좌를 다 개개인들이 그 사람한테 자기 이름으로 열어준 거고 그 계좌들에서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거 했던 거예요. 통정매매가. 책상 위에다 핸드폰 수십 대 깔아놓고 그거를 한 건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검찰이 제시한 계좌 중에서 상당수가 라더견 일당이 직접 통제한 계좌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라더견 일당이 한 게 아니다. 뭐다?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그때 뭐 병원 뭐 원장들 뭐 간호사를 비롯해서 병원 임직원들도 많이 여기 이제 반은 피해자 반은 뭐 공무원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라더견 일당한테 내 계좌를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로 내 계좌의 상황을 볼 수 있잖아. 근데 라더견이 Y스트릿이라는 종목을 샀네? 야 이거 주가 올리나 보다. 그럼 내 계좌로 또 사야지. 엄마, 삼촌, 이모 라더견 일당이 Y스트릿이라는 주식을 샀어. 빨리 너도 사. 이거 얘네가 다 올리는 거야. 그거 여기서 빠졌다는 겁니다. 통정매매 규모에서. 그리고 이 주가 폭락 자체를 라더견이 의도한 것은 또 아니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그 CFD 계좌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바로 금융당국이 대응을 하기는 했어요. 제도를 바꾸긴 바꿨습니다. 2023년에 뭐냐?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라. 그러니까 CFD로 산 거는 수급상으로 외국인으로 체킹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은 슈퍼개미들 거잖아. 개인들 거잖아. 그래서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그리고 잔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융자 잔고 나오지 않습니까? B2 하고 있는 금액, 레버리지 금액. 그것처럼 CFD도 전체 혹은 종목별 잔고를 매일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CFD를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그냥 나 CFD 계좌 열어주세요. 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문 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 상품 잔고 기준 5천만 원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3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1년 이상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야 계좌를 열어주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소 증거금융, 그러니까 무리한 레버리지 못 쓰도록 증거금융 40%, 레버리지는 최대 2.5배까지만 쓸 수 있게끔 제도를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CFD로 주가 조작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에 상장증권뿐만 아니라 장내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CFD 같은 걸 이용한 장외 파생상품으로 계약상 주식을 사고 팔면서 통정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2년 반 전에 밝혀졌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맹점으로 있다라는 거.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민국 주식의 역사, 자본시장의 역사에 길이 남을 천문학적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징역 8년. 우리 청소년들한테 뭘 가르쳐? 뭐 질문 없습니까? 여기 주범 맞아. 그러니까 주범인데 기획을 한 거죠. 계획을 하고 주변 사람들 영업이라든지 이게 통정 매매를 하려면요. 계좌가 2-3개, 10개, 20개 갖다 수십 개를 써야 하고 제가 옛날에 취재했던 사례, 여기 있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도 나옵니다만 대부분 증권사 직원들이 많이 가담을 같이 해요. 왜냐? 그 증권사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들이 있잖아. 관리 고객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고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어. 그럼 그 직원들이 같이 가담을 해주면은 통정 매매가 더 쉬워지는 거야. 또 티가 안 나게 할 수가 있어.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저 관리 계좌, 저 관리 계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그때 와이스트릿을 통해서도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다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통정매매, 시세 조정에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한 건 아니겠어도 저들이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심지어 내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와 내 이름으로 만든 핸드폰을 그곳에서 맡겨놓고 그들이 일으키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그들도 같이 또 문제가 됐던 거죠. 이해가시죠? 한 가지 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 하에 맞죠? 와이스트릿을 드디어 후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수! 저희가 와이스트릿 2호점이라는 걸 열었거든요. 어디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해서 저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멤버십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한 5,200만 명 중에서 몇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와이스트릿 2호점이라는 걸 네프콘에다가 만들었고 그냥 후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영상 콘텐츠를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서 보실 수 있게 압축해서 보실 수 있게 텍스트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스 요약 같은 거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아껴서 보실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 저희가 뭐 수익을 올리겠다 무슨 뭐 이게 아니라 후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만 여러분이 또 그 가치도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들어가셔서 와이스트릿 2호점이라고 검색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커피 한 잔 값으로 와이스트릿을 후원해 주시는 그런 느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와이스트릿이 그리고 야식 잡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와이스트릿 2호점까지 감사합니다. 뿅!